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만 2천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천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한국 역사 속 병법은 홍익인간 병법. 형벌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듯이 군사는 침략용이 아닌 방어용. 고주몽 성제 말씀. 서기전 37년경 단군 고주몽, 고구려 개국 시조 고주몽 성제께서 결코 군사는 침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침탈을 방어하여 늦추는 데 목적이 있다는 취지를 포함한 철학적 종교적 가르침을 담은 교화의 조서를 내리셨다. 천신이 만인을 하나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골고루 삼진을 나누어 주시니 이에 사람이 하늘을 대신하여 능히 세상에 섰도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선조는 북부여로부터 나시어 천재의 아들이 되시었음이랴. 철이는 비우고 고유한 계율로 오래도록 사악한 길을 끊어 그 마음이 편안하고 태평하다. 스스로 무사람들과 함께하여 일마다 마땅함을 얻는다. 군사를 쓰는 것은 침범을 늦추기 위함이며 형을 집행하는 것은 죄악을 없애는 것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비움이 지극하면 고요함이 생기고 고요함이 지극하면 알미 충만한다. 알미 지극하면 덕이 융성한다. 그러므로 비움으로써 가르침을 듣고 고요함으로써 조용히 재며 알무로써 사물을 다스리고 덕으로써 사람을 구제한다. 이것이 곧 신시의 계물교화이며 천신을 위하여 본성을 통하고 중생을 위해 법을 세우고 선왕을 위해 공을 완수하고 천하만세를 위하여 지혜와 삶을 함께 닦음을 이루는 교화이다. 고구려의 국시인 다물즉 고토회복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땅을 빼앗거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땅을 되찾는 것을 가리킨다. 고구려 개국시조 고주몽 성제께서 연호를 다물이라 하고 서기전 27년에 비류국 송양을 항복시켜 다물으로 봉하고 다물도라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주몽 성제가 송양과 싸울 때의 모습은 무예나 전술을 겨루듯 한다. 이러한 싸움은 피를 흘리는 전투가 아니라 무예 시합이나 전술 시합이다. 고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옥저후 고모수가 고주몽의 어머니 유아 부인의 아버지인 하백과 겨루는 장면도 그렇고 금관가야 시조 김수로 왕과 신라 석탈의 왕과의 싸움도 또한 전술 시합이나 무예 시합과도 같다. 마치 호랑이로 변하거나 독수리로 변하는 무예를 펼치거나 이순신 장군이 펼친 하객진 같은 전술을 펼치면서 승패를 겨룬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비류국은 단군 조선의 제후국 중에 하나였는데 서기전 238년에 이르러 단군 조선이 해체되면서 북부여 시대가 되자 많은 제후국들이 거의 독립하다시피 하여 자치를 행한 것이 되고 고구려가 다물을 표방하면서 단군 조선의 고토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서기전 27년에 비류국을 병합하고 서기전 26년에는 부국절을 병합하게 된다. 이후 고구려는 서쪽으로 팽창하면서 서기전 19년에 즉위한 제2대 유리명제 시기에 원래의 요수였던 지금의 영정하인 대요수 상류지역의 서남쪽으로 합류하는 청수하인 소요수 상류지역의 현도군까지 회복하게 된다. 영정하는 지금의 북경의 바로 서쪽을 흐르는 강이다. 이렇게 유리명제는 북경 근처까지 다물하는 과업을 이루었는데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비유적인 노래로 황조가가 전해온다. 유리명제가 서기 3년경에 상춘 누련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는데 북경 근처까지 다물 정책으로 영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북경 부근에서 환도하지 않고 묻어달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북경의 유리왕묘라고 전하는 묘가 있기도 하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의 유리왕이라는 왕의 묘라고 하지만 고구려 제2대 유리명제의 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리명제가 지었다고 전하는 황조가가 유리명제가 후실로 삼은 한족의 치이라는 여자를 떠나보내며 부른 노래라고 하지만 이미 한족의 땅이 되어버린 단군 조선의 고토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멈칫한 사실을 노래로 비유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인다. 유리명제가 붕한 서기 19년은 서기 8년부터 서기 23년까지 한나라를 멸하고 신나라를 세운 왕망의 시기인데, 특히 왕망은 소위 중화주의자로서 고구려를 낮추어 하구려라고도 비칭하기도 하였으며 고구려 현도군을 두고 서로 뺏는 전쟁을 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다물은 단군 조선의 구려, 고리까지 회복하는 고토 회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려는 단군 조선의 동서지역으로 볼 때 중간에 위치한 제후국이 된다. 한편 부여의 부흥을 도모한 동명 즉 세부여의 고두막하는 서기전 108년에 한무제가 위시조선을 멸할 때 의병을 일으켜 부여를 되살리는 다물업을 시작한 것이다. 고두막한의 의병은 서쪽으로 지금의 요하인 서암록하와 지금의 대릉하인 구려하를 넘어 거란족의 발흥지인 임왕, 서안평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동명 고두막 단군의 다물업으로 서기전 82년에는 지금의 대릉하 동쪽으로 지금의 요하 사이에 소재하였던 것이 되는 소위 한사군에 속하였던 북쪽의 진번과 남쪽의 소국인 임둔을 북부여로 회수함으로써 서기전 42년경에 소선호가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진번백제, 소선호의 어하라고 일명 비류백제 땅 500리를 개척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땅군 조선의 구려국은 지금의 적봉에서 서쪽으로 대동, 상곡에 이르는 긴 지역이며 위 북쪽으로는 몽골, 선비가 소재하고 남쪽으로는 번안직할지, 고죽국, 기우국이 소재하며 동쪽에는 진번이 소재하고 서쪽에는 흉노가 소재하는 그 사이 지역이 된다. 이후 고구려 제6대 태조 무열제 시기인 서기 55년에는 고구려의 요서 10성을 축조하였는데, 이들은 고구려의 요수가 되는 폐수인 나나 동쪽에 소재한 요동성 외에는 모두 나나 서쪽으로 원래의 대우수인 영정하에 이르는 지역에 퍼져 있어 고구려 요수인 나나 서쪽이 되어 요서지역이 되는 것이다. 서기 313년 고구려 제15대 미천제가 서진의 낙랑군과 대방군을 완전히 축출하였다는 것은 이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기도 하고, 고구려의 세력 때문에 이후 각각 약 30년 남짓 불과한 역사를 가지는 전현석이 337년부터 370년까지, 34년 북연석이 407년부터 436년까지 30년 더 이상 낙랑군 등을 설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된다. 고국원제 12년 서기 342년 11월경에 전현의 선비족 모용왕이 환도성을 함락하여 성을 파괴하고 미천제릉을 도굴하였다. 이에 고국원제 13년 서기 343년 7월에 서경 평양의 동왕성으로 천도하여 서기 427년까지 수도로 삼았다. 동왕성이라 불리는 것은 평양의 목멱산 동쪽에 있기 때문이다. 제19대 국강상관계 토경평 안호태왕 시기의 수도가 곧 지금의 대요하인 살수의 동쪽으로 태자하의 남쪽에 소재하는 해성인 서경평양인 것이다. 이 해성은 지금은 해성강이 지나는 해주이며 요양 서남쪽에 위치한다. 요양은 대요하의 동쪽에 서기 343년부터 서기 427년까지 95년간의 수도이다. 서기 612년에 을지문덕 대모달에 살수대첩이 있던 곳이 지금의 청천강이 아니라 바로 이 해성인 서경평양의 서편에 있는 지금의 대요하가 된다. 이 대요하가 단군 조선과 고구려의 살수인 것이다. 제20대 장수제 때인 서기 427년에 이곳 해성의 서경평양에서 마지막 수도가 되는 평양인 대동강의 남경평양으로 천도하는 것이 된다. 고구려의 영토 확장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고토 즉 단군 조선의 영토 회복 전쟁이다. 그것도 고구려의 고향인 단군 조선의 구려 땅까지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유리명제 때에는 현도군까지 회복하고 서기 55년에는 북경 동쪽으로 요서 10성을 축조하였으며 556국 시대의 전현과 북연 시기에 광개토 호태왕은 서쪽보다는 서북의 거란을 넘고 대흥 안녕 산맥 너머의 몽골 고원을 지나 알타이산 부근의 구만 항구까지 순수를 하였으며 신라를 도와 백제, 외 가야와 함께 동부여 등을 경략하였으며 장수제는 백제와 신라를 진압하는 정책을 펼쳤다.
신복하면 더 이상 해를 입히지 않고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 된다. 이는 멸망이나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영역 확보, 다물 정책을 수행하는 차원의 영토 회복 전쟁에 해당한다. 그래서 후대의 고구려 제21대 문자재는 백제가 다스리던 산동, 강소 지역을 서기 501년경 백제 동성왕 때 백제군을 없애고 이곳으로 신라 사람들을 옮겨 살게 하기도 하였으며 제25대 평강상 호태열제 시기에는 온달 장군이 대동의 남쪽에 소재하는 산서성의 태원의 북쪽까지 경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26대 영양무원 호태열제 시기에는 침탈을 멈추지 않는 수나라의 군사를 살수에서 수장시켜버렸으며 제28대 보장제 시기의 연개소문은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당태종을 장안성까지 끝까지 쫓아가 항복을 받고 단군 조선의 번안광경의 고토를 고구려에 회수하였던 역사가 있다.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도 고구려가 먼저 도모한 것이 아니라 수와 당의 패권적인 정복 전쟁에 대응하여 고구려는 주로 방어를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한 것이 되며 그 방어 전쟁 자체가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주는 공격과도 다름없는 타격을 입히는 전쟁이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개국시부터 내려온 다물 정책으로 줄곧 단군 조선의 구려 지역까지 회복하는 영토 회복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던 것이 된다. 즉 대동상국 동쪽의 땅을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된다. 그러나 세태가 서로 결사의 전쟁을 하는 처지로 변함에 따라 결국은 고구려는 나당의 연합작전에 내부 분열이 더하여 서기 668년 9월 21일에 평양 도성이 불타는 전쟁으로서 나라의 운명은 705년 만에 마감하게 된다. 하지만 고구려의 장수 대중상이 다시 후고구려를 시작함으로써 서기 926년까지 259년의 고구려 역사가 이어져 고구려라는 이름의 국가 역사는 서기전 37년부터 서기 926년까지 963년을 잇게 된다. 이에 더하여 서기 901년의 궁예에 의하여 재활된 후고구려가 서기 918년에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로 이어져 서기 1392년까지 전체 고구려 즉 고려의 역사는 1429년에 이른다. 여기에 해모수가 또한 고주몽 성제에 의하여 고구려 태조로 받들어지므로 고구려의 역사는 서기전 239년부터 따지면 서기 1392년까지 1631년이 된다. 물론 여기에다 고구려가 다물 정책을 도모한 원 고려인 단군 조선의 구려의 역사까지 계산하면 서기전 2333년경부터 구려라는 나라는 서기 1392년까지 약 3725년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역사에는 침략을 받은 역사는 수많이 있지만 남의 나라를 침탈하거나 약탈을 한 전쟁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방어 전쟁을 하였으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다물 전쟁을 하였던 차원이 된다. 복수하기 위한 전쟁은 결코 침략 전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침탈을 당하였을 때는 힘이 약해서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 그것을 되갚아주는 복수의 전쟁은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침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에서는 존망이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물론 전쟁을 밀고 당기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한 전쟁을 제외하면 한국이 남의 나라를 먼저 침탈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복수 내지는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서기전 3897년에 한웅 천황이 배달나라를 연 것도 웅족과 호족을 몰살시키기 위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는 종교로서 훈계를 먼저 하였으며 따르지 아니한 호족도 무조건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사람이 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당장에는 공동선을 위하여 추방형에 처하였던 것이며 서기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조선을 연 것도 한 맺힌 원한을 풀고 홍익인간 세상을 다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철학적 종교적 다물의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 고구려의 역사를 지나 지금의 대한민국도 또한 홍익인간 실현을 위한 다물이 국시와 다름없는 것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원래 하나이듯 지구촌에 온 인류가 원래 하나에서 나왔으며 하늘의 뜻, 천부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이며 마고복본이자 천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천부삼인의 홍익인간 정신은 서기전 7197년 한국을 연 황궁시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제세2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2와 세계, 억만세, 골자래,